안녕하세요. 자, 4강입니다. 4강은 플룸 구조론이고요. 이번 시간은 아마 영상이 짧을 거예요. 되게 간단한 내용이라서 마음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일단 플룸 구조론이란 건 어떻게 등장하게 된 거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판 구조론 배웠죠. 판 구조론은 판과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지진이나 화산 활동을 설명하는 이론이잖아요. 예를 들어 제 손바닥이 하나의 판이라고 한다면 이 판과 판 사이 이런 경계에서 일어나는 거를 판 구조론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판 내부, 그러니까 하나의 판 내부에서도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판 구조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플룸 구조론입니다. 자, 그럼 이제 플룸이란 게 뭐냐? 플룸이란 건 멘틀 있죠. 멘틀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멘틀 가장 바닥부터 멘틀 가장 위쪽까지의 거친 상승하거나 또는 하강하는 원기둥 모양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플룸의 정의는 같이 읽어보면 멘틀 전체에서 하강하거나 상승하는 원기둥 모양의 물질과 에너지의 흐름을 플룸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플룸이 방금 말했듯이 하강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으니까 그 방향에 따라 우리가 종류를 나누는 거예요. 나눠볼게요. 자, 일단 우리는 지구 깊숙이 들어갈수록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가운 플룸이라는 건 차갑다는 거잖아. 주변에 비해서 차갑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걔가 위에서 내려온 걸까요? 아래에서 올라온 걸까요? 위쪽이 차가우니까 위에서 내려온 게 차가운 플룸인 겁니다. 자, 그래서 차가운 플룸은요, 주변에 비해서 온도가 낮고요, 하강하는 흐름이 차가운 플룸이다. 자, 근데 우리가 지구 내부에서 그 하강하고 있는 차가운 플룸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내야 돼요. 실제로 알아냈고.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냈느냐? 우리가 지구 내부로 들어가서 플룸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알아냈냐? 바로 지진파를 이용해서 알아냈습니다. 왜냐면 지진파의 속도 있잖아요. 그 지진파의 속도가 주변에 비해서 차갑냐 아니면 뜨겁냐에 따라 속도가 좀 달라지거든요. 근데 주변에 비해서 온도가 낮으면 지진파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진파의 속도가 유독 빠르다? 아, 여기 차가운 플룸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알아낸 거죠.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자, 이번 차가운 플룸은 주위보다 온도가 낮아. 지진파의 속도가 추우니까 빠르고 밀도가 차가우니까 주변보다 큰 거예요. 밀도가 커서 하강하는 흐름이 차가운 플룸입니다. 그럼 차가운 플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에 그림 보세요. 오른쪽 그림 보면 좀 설명을 표시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뭐 얇은 지각이 있고 그 위에 상부 멘틀, 하부 멘틀, 그리고 그 아래에 외액과 내액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부와 하부 멘틀의 경계가 지금 670km라고 적혀져 있는데 지난 시간 그림에는 400km라고 적혀 있었을 거예요. 400에서 670 정도다. 대략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섭입형 경계 생각해 볼게요. 섭입이란 건 밀도가 큰 판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섭입이 일어났는데 섭입이 된 그 아래로 내려간 판들이 결국에 이 상부와 하부 멘틀 경계에 쌓이게 돼요. 섭입해서 내려온 게 상하부 멘틀 사이에 쌓이다 보면은 걔가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하면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럼 얘가 더 밑, 즉 멘틀을 거쳐가지고 멘틀과 외액의 경계까지 내려갑니다. 이게 바로 차가운 플룸인 거예요. 차가운 플룸. 그러니까 차가운 플룸은 섭입형 경계에서 섭입한 판이 쌓이다 보면 걔가 언젠가는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게 그게 바로 차가운 플룸인 거구나. 그러니까 섭입형 경계에서 더 연장이 된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차가운 플룸이 멘틀과 외계 경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교란 작용으로 인해서 어디선가에서는 상승하는 흐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래쪽에 있는 뜨거운 애들이 올라가는 거니까 뜨거운 플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뜨거운 플룸은 주위보다 온도가 높아. 그리고 반대로 지진파의 속도가 느려요. 그럼 우리는 유독 여기 지진파의 속도가 느리다. 아, 여기 뜨거운 플룸이 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위치를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온도가 높으니까 밀도는 작을 테고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차가운 플룸이 멘틀과 외의 경계에 도달하면 그때 어떤 교란 작용, 그 영향에 의해서 어디선가 상승하게 된다. 그게 바로 뜨거운 플룸의 생성 원인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았어요. 차가운 플룸과 뜨거운 플룸의 정의를 알았습니다. 그 두 개의 밀도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온도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지진파의 속도가 빠른지 느린지 매치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그 각각의 플룸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그림에서 이제 뜨거운 플룸을 볼게요. 자, 상승하는 뜨거운 플룸이 있을 때 그 위에서는 푸슉 화산 활동이 일어납니다. 여기 봉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죠. 여기에는 열점이란 게 생기게 되거든요. 열점. 근데 그 열점이란 거 이제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그 마그마가 위로 올라가는 곳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화산 활동을 일으키는 곳인 거죠. 그런데 그 열점이란 건 판 있죠. 암석권.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 위치합니다. 열점이란 건 동그라미 4번 뜨거운 플룸으로 인해 마그마가 분출되는 지점인데 중요한 거는 판보다 아래쪽에 있다. 그래서 이 주먹이 여기 보세요. 요게 열점입니다. 이게 판이에요. 열점은 판 아래 고정이 된 거예요. 근데 판이란 건 움직이죠. 판이 움직여요. 그래도 열점은 여기 고정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를 보세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자,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화산 활동이 일어납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화산이 생기겠죠. 섬이 생기겠죠. 바다라면. 근데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럼 이번에 여기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서 여기에 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판이 이동하면 그 위에는 섬들이 줄지어서 생기게 된다.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열점 바로 위에 있는 섬이 제일 나이가 어린 섬이다. 그러면 여기 그림에서도 섬들이 줄지어서 분포하는데 열점은 계속 이 위치에 고정이 된 거고요. 그 위에 있는 판이 이 방향으로 이동을 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열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그 위에 있는 섬들의 나이는 많아진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근데 이런 장소가 어디 있냐면 바로 태평양판 있죠. 태평양판 한가운데 있는 하와이가 요 뜨거운 플룸에 있는 열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와이와 관련돼서 이 열점 자료 해석하는 게 문제에서도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걸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플룸 구조론과 관련된 자료를 몇 개 해석을 해보고 이제 판 구조론이랑 플룸 구조론 두 개를 비교하면서 오늘 끝낼 건데, 자, 요 그림 볼게요. 요 그림이 이제 하와이가 있는 곳입니다. 보시면요. 지금 여기가 하와이고 하와이 밑에 지금 마그마가 있죠. 그 말은 즉슨 여기에 열점이 있다는 거예요. 즉 열점이 암석권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암석권은 이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열점은 그 위치에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고 판이 이렇게 이동이 됐대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지금 열점 바로 위에서 뭔가가 만들어집니다. 응애 하고 만들어진 화산섬이 시간이 지나면 여기를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선 이 열점의 위치에선 새로운 화산섬이 또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이해가셨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열점이 위치한 하와이에서 멀어질수록 여기 섬들의 나이가 적혀져 있는데 나이가 많아지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면 열점에서 멀어질수록 이 화산섬들이 분포하는 방향으로 판이 이동했고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갈수록 화산섬들의 나이도 많아집니다. 이런 게 이제 자료로 나오면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판의 이동 방향이 무슨 방향이에요? 동서남북 기준으로 말하면 무슨 방향이에요? 라고 하면 그렇죠. 왼쪽이면서 위쪽으로 움직이니까 북서쪽으로 움직인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하와이 위에 있는 태평양판이 북서쪽으로 움직이고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요 자료도 한번 볼게요. 자, 요 자료는 이제 지진파의 속도와 관련된 자료인데 여기가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그렇지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있는 장소죠. 그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있는 장소 A, B라고 해서 그 아래쪽에 단면을 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피파, 그 지진파의 한 종류죠. 지진파의 속도 편차를 조사를 했더니 여러분 편차라는 게 뭡니까? 그 편차가 양수이면 원래의 속도보다 더 빠르다는 거고 음수이면 원래보다 느리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동아프리카 열곡대 아래쪽에 보면 좀 진한 색이면 즉 편차가 마이너스인 평소보다 속도가 느리다는 거죠. 느린 게 있어요.
평소보다 속도가 느려? 주변보다 온도가 높아. 여기는 뜨거운 플룸이 있구나 라고 알아낸 거죠. 그럼 동아프리카 열국대 아래 뜨거운 플룸이 있으니까 거기가 지금 이렇게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까지 생기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비교를 하면서 끝낼게요. 벌써 오늘 내용은 다 끝났어요.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판 구조론과 그리고 오늘 새롭게 배웠던 플룸 구조론을 비교를 해보자. 둘 중에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가 아니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적절하게 섞어서 지금 현재 지구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판 구조론은 판이 섭입되기 전까지의 판의 운동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판이 섭입된 후 상하부 멘틀의 경계에서 판들이 막 차곡차곡 쌓이다가 들어가는 것부터가 플룸 구조론인 거죠. 자, 그 다음에 활동 영역은 판 구조론에서 멘틀의 위쪽, 멘틀 상부의 대류만 생각하고요. 거기를 우리가 연약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플룸 구조로는 멘틀 전체에서의 움직임을 생각을 하죠. 그래서 멘틀 상부가 아니고 전체다. 그 움직임을 우리는 플룸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흐름. 자, 그 다음에 설명 범위는 판 구조로는 아까 말했듯이 이 손바닥 사이 경계, 즉 판과 판의 경계에서의 지각 변동을 설명을 하죠. 판의 경계의 지각 변동. 반면에 플룸 구조로는 하나의 판 내부에서의 화산 활동, 뭐 이를테면 하와이 같은 곳에서의 화산 활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끝입니다. 오늘 진짜 짧았죠? 자, 오늘 우리는 판 구조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걸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플룸 구조론이 뭔지를 봤고요. 그 다음에 판 구조론과 플룸 구조론 비교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4강은 마치고요. 다음 시간 5강에서 만날게요. 안녕.